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이 담긴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은 태극기를 완성한 개혁가 박영휴. 그의 해안과 사상은 충효의예를 실천해온 반남박씨 가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박씨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성씨로 모든 박씨의 시조는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 왕이다. 여러 본관 중 반남은 전라남도 나주 남쪽 영산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지명은 시대를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삼국시대는 백제권으로 반나불이 었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반남군으로 호남의 중심지가 됐으며 현재 행정구역은 전남 나주시 반남면이다. 반남박씨의 시조는 고려 고종 때 호장을 지내신 박응주님이시다. 시조의 묘는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자미산 기슭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후손들은 매년 10월 초하루 시제를 지내며 호장공의 음덕을 중대히 여기고 있다. 또한 반남박씨 본관을 세우신 호장공의 같은 자손임을 확인하고 가문을 일으키신 선조들에 대한 공경의 예를 다하고 있다. 헌관은 잔을 받아 묘전에 3번 따릅니다. 반남박씨 대중종의 종후는 숭조 돈족이다. 조상을 높여 소중히 숭배하고 종친들과는 항상 두터운 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남박씨 대중종은 도유사, 부도유사, 총무유사, 재무유사 각 1인, 감사 2인과 필요에 의해 종사 및 세보 등 담당 유사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상임유사회와 대종회가 있다. 대종회는 이 종중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대종회는 매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대종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전국 13곳에 있는 각 지회와 30여 개에 달하는 소종중은 종원들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지회는 각 시도에 한 개씩 총 13개 지회가 있다. 소종중은 봉사위를 모시고 있는 종중과 세부에 분류된 총 30여 개 소종중들이 선조의 넋을 기리고 서로 화합하며 운영되고 있다. (1568년) 선조 1년에 대종과 쌍백정에서 반남박씨 최초의 종중회의가 열렸다. 또 경기 가명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야천 신주 매안회의와 나주 기호정에서 문강공의 시호를 받는 등 반남박씨 종중회의는 뿌리 깊은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대 도유사들은 종원들을 이끌며 종훈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초대 도유사는 오창공 후손 박미이며 제임씨 이무보를 발간하셨다. 2대 도유사 서포공 후손 박세당은 제임씨 계해보를 발간하고 한계서원과 노강서원, 모현암을 건립하셨다. 이후 대동보 발간은 현재까지 6번을 더 발간했으며 당시 도유사는 4대 서포공 후손 박사이, 5대 서포공 후손 박종훈, 7대 오창공 후손 박영효, 10대 활당공 후손 박승훈, 12대 한광공 후손 박심서, 16대 상주공 후손 박준서이시다. 전국에 약 15만여 명 정도인 반남박씨.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조선시대 왕후 2명,
왕비 1명, 부마 5명, 상신 7명, 문묘배향 1명, 중묘배향 2명, 청백리 1명, 총리 대신 3명, 대제학 2명, 공신 5명, 호당 5명 등 문과 급제자 200명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다. 반남박 씨가 명문 가문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국내외 정세의 미래를 통찰하는 해안과 사상, 그리고 올바른 길을 실천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비현실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한 실사구시의 사상과 청빈한 생활 또한 반남박 씨 가문의 찬란한 유산이다. 옳은 일이라면 어떤 위험에도 굽히지 않고 목숨까지 걸었던 선조들의 충절과 기계는 후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반남박 씨 가문은 5세 문정공 박상충 때부터 중앙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께서는 목은 이색, 토은 정몽주, 정제 박의중, 삼봉 정도전과 함께 성균관을 이끈 석학이셨으며 신진 세력의 주류셨으나 후에 이님 등의 친원 정책에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던 중 돌아가셨다. 오관서원과 반계서원에 배양되셨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삼봉 정도전은 반남 선생을 곡하는 제문을 지어 공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제문에는 인재를 잃은 슬픔이 짙게 배어나온다. 공께서는 생전에 제사의 규범과 절차를 체계화해 사전을 편찬하시기로 했다. 6세 평도공 박은은 아버지 문정공께서 개성을 무대로 4대 문가의 문호를 열었다면 가문을 반석에 올릴 기틀을 닦으셨다. 공께서는 조실 부모를 했음에도 외숙인 목은 이색의 보호 아래 16세 진사시에 합격하고 19세 문과급제를 하셨다. 조선 초 태종 때에는 삼복법, 지금의 삼심제도를 부활시켜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형문의 제도를 확립시켰다. 또한 유명무실하던 집현전을 활성화해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에 기틀을 만드셨다. 공께서는 늘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그의 청렴한 성품은 태종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조반정승이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태종께서 민정시찰을 하던 중 우리 평도공 할아버님 댁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문 앞에서 평도공을 찾았으나 임금을 버선발로 맞기는커녕 한참 후에 나와서 진로하여 연유를 물으니 조반으로 식사를 하는 중이라 바로 임금을 모시면 밥알이 튀길 것 같아 입안을 헹구고 나오느라 늦었습니다 하고 고하했더니 정승이 조반 식사를 한다며 그 청빈함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공께서는 돌아가신 후 평도의 시호를 받으셨는데 강기를 펴 다스려 나가고 마음이 능히 의를 재량할 줄 알았다라는 뜻의 시주이다. 이는 곧 임금께서 공의 곧고 의로운 삶을 대변하신 것이다. 후손으로는 삼남 오녀로 첫째는 가선대부 예조참판을 지내신 참판공 규, 둘째는 세양공 강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경주 부윤을 지낸 부윤공 헌이시다.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대신기전의 제작자 신분이 처음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30대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대신기전은 신기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선의 비밀병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신기전을 제작한 사람은 당시 39살의 젊은 과학자 박강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신기전을 개발해 우리 땅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한 7세 세양공 박강은 세조 때 청백리에 선정되셔서 관료들의 큰 귀감이 되셨다.
대신기전은 19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개발된 각종 로켓 무기 중에서 가장 큰 초대형 로켓 무기였습니다. 박강 선생이 개발한 그 대신기전의 구조라든지 규모 이런 거를 확실히 지금 알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강 선생이 개발한 이 대신기전 그리고 대신기전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설계 자료, 남아있는 이 설계 자료는 이 과학기술사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8세 공순공 박숭질은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 편찬에 참여하셨다. 동국여지 승남은 조선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을 적은 책이다. 공께서는 좌의정까지 올랐으나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벼슬을 버리고자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100일 동안 궐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러한 이유로 면직되셨으나 중종 반정 후 다시 등용돼 영중추부사가 되셨으며 공순의 시호를 받으셨다. 9세 춘당공 박맹진은 문과 급제 후 교리, 지의 등을 역임한 후 고향 함양에 은거하며 성리학을 연구하셨다. 경남 함양군 부천서원의 주향으로 배양되셨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에 자리한 숙모사와 3세 중이비는 고려말 조선 초 충절을 지키고 은둔한 6세 도소제 박힐과 세조의 탈권에 항거하고 은둔한 9세 의율제 박인, 그리고 그 아들 10세 임회당 박희권의 3세에 걸친 세 분의 충신을 모신 사당이며 비석이다. 11세 문강공 박소는 중종 때 학자로 조광조와 함께 왕도 정치의 실현을 추구하셨으며 합천의 화암서원, 나주의 반개서원에 배양되셨다. 공께서는 5 아들을 두셨는데 마지 감정공 박응천은 학식이 뛰어나 왕자 사부가 되셨고, 둘째 박응수는 딸이 선주의 비가 되어 반성부원군에 봉해지셨다. 셋째 남일공 박응남은 육주의 참판과 대사원을, 넷째 조런공 박응복은 대사원을 지내셨다. 5째 도정공 박응이는 돈령부 도정이셨다. 문강공 야천 박소의 5 아들의 돌림자는 응자이고 17명의 손자 돌림자는 동자다. 이로 인해 문강공 박소의 집안은 오응 17동이라고 불리는데, 박소 이후 한남박씨는 조선중기 손꼽히는 명문 거족이 되셨다. 삼불 후의 3가지 요건을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명문가로 한남박씨가 자리매김한 데는 어머니 홍씨께서 맹모 삼천지교에 버금가는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아들을 업고 안고 걸어서 힘들게 한양까지 이주를 하셔 교육을 시킨 공은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 11세 소고공 박스님은 현풍현감이 되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하는 데 힘썼다. 공께서는 시문에 능해서 많은 시를 지으셨고, 중년 이후로는 심하게 주력해 실천적 수행에 힘썼다. 중국의 사신으로 외교에 능하셨으며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소고공 박스님은 대사관을 역임하셨다. 저서로는 성리유선, 공문신법 유취, 강목신법, 소고집이 남아있다. 14세 약창공 박엽은 광해군의 실리외교, 중립외교의 든든한 배경이 된 인물로 포수와 살수병을 육성해 평양에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인 삼수병을 만드셨으며 백성들을 위해 서창이라는 창고를 세우셨다. 약창공 박엽은 이중환의 택리지에 절의를 지키는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15세) 문순공 박세채도 반남박씨 가문의 아주 큰 인물로 꼽힌다.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오른 공께서는 자운서원을 비롯해 여러 서원에 배양되셨다. 공은 특히 동국 18현으로 성균관 문묘에 배양되셨는데
문묘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8분 명현의 위패를 모신 우리나라 최고의 영예스런 성전이다. 조선조의 문묘에 배양된 명현은 모두 14분인데 이 중에서 상신을 지낸 인물은 송시열과 박세채뿐이시다. 공은 조선 후기 탕파 싸움이 심할 때 황극 탕평서를 구체화해 영종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셨다. 15세 서계공 박세당은 신분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대부들의 무의도식을 비판하고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를 강조하셨다. 특히 조선을 지배한 유일한 이념이었던 주자학을 재해석하고 유학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밝힌 사변록을 저술했는데 이 때문에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뻔하셨다. 공께서는 시대를 앞선 실학파학자로서 농촌 생활의 토대를 둔 박물학의 학풍을 이룩하셨는데 이는 농업기술서인 색경에 잘 나타나 있다. 서계공 박세당은 외교에 있어서는 실리주의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셨다. 또 백성을 위한 법률의 혁신, 정치 사회제도의 개혁도 주장하셨다. 16세 정제 박태보는 학문과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썼던 당대 학자시다. 불의에 몸을 굽히지 않고 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공께서는 숙종의 2년 왕후 폐위를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으셨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의 행적을 기록했고 20세기 초 서양 활자를 들여와 다양한 소설을 발행할 때 소설도 아닌 박태보의 실기를 담기까지 했다. 이러한 것을 통칭해 박태보전이라 부른다. 꼿꼿했던 공의 충절은 후대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숙종은 공의 충절을 깨닫고 복관 증직시켜 충신정렬을 내리고 묘우에 사액을 내렸으며 이후 정조대왕께서 노강서원을 사액했다. 시호는 문열이시다. 19세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최고의 문호이자 실학자다. 공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허위의식에 빠진 양반들의 세태를 비판하셨는데 이는 열하일기, 관홍소초, 양반전, 허생전 등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연암은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실천했던 북학의 선두주자셨다. 안이 현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고을내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어 효의식을 고양시키고 백성들의 구휼에도 주력하며 북학을 실천하셨다. 뿐만 아니라 공께서는 이용 후생의 실학을 강조하며 수차나 배틀, 물레방아 등을 제작해 사용하게 하셨다. 연암을 기리는 세미나와 문화제 등이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면서 공을 기리는 후대의 열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1세 환제 박규소는 박지원의 손자로 조선시대 관료 중에서 맨 처음으로 개화 사상에 눈을 뜨셨다. 공께서는 평안 감사 시절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에서 행패를 부리던 미국 제너럴 셔머너를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 이는 신미양요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격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은 공께서는 대원군께 개국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치 생활에서 물러나 한거 생활에 들어가셨다. 공께서는 연암집, 해국도지와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온 후 새로운 사상을 강의해 세계의 대세를 살피도록 하고 개화 사상을 개발시키셨다. 오늘날 환제 박규소는 실학과 개화 사상을 연결한 근대 가교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공께서는 일급 문장가요 금성문의 조예가 깊은 학자였으며 지세의 등 첨단 천문기기를 제작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기도 했다. 23세 문익공 박정양은 대한제국 초대 주미전권공사를 지냈으며 후에 내각 총리 대신에 임명되셨다. 공께서는 조선 말기의 온건 중립파로서 진보적인 개화 사상을 가지고
개화파 인사들의 뒤를 돌봐주셨다. 24세 금능이 박영효는 북학파의 항맥을 이은 개화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개화당을 조직했으며 갑신정변의 주역이셨다. 공께서는 한성 판윤으로 재임 시 수도 한양의 도로를 최초로 정비했으며 한성순보 발행, 식산운동 등으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조선 개화의 일생을 바치셨다. 특히 박영효가 국기의 원류가 된 태극기를 최초로 제정한 것은 판남박씨 가문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판남박씨 가문의 여인들은 왕실의 품위를 지키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 인성왕후는 인종을 내조로 잘 섬겼으며 선조 즉위 후 대왕 대비가 되며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셨다. 의인왕후는 선조의 첫 번째 왕비로 아이를 낳지 못하셨으나 어린 나이에 상모를 잃은 임해군과 광해군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셨다. 정조의 빈 유비 박씨는 순조의 생모로 천조각 하나도 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 유비 박씨의 장례 절차는 휘경원 원소도감 일책이라는 의궤에 기록됐는데 지난 1993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방한 시 한국에 대여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왕실에서도 명문가로 인정한 판남박씨 가문에서는 금양위 박미를 비롯한 금평위 박필성, 금성위 박명원, 금능위 박영효, 금창부위 박태정 등 임금의 사위인 부마도 5명이나 배출했다. 국난극복 위인으로는 임진왜란 때 춘당공 후손인 박선이 국난극복을 위해 활약했다. 이외에도 오창공 동량, 조런공 응복, 도정공 응인, 시정공 동원, 구솔공 동인, 서포공 동선을 비롯해 16명의 임난공신이 계시다. 특히 세양공 후손인 박대항은 병자호란 때 용인에서 전사하셨으며 호조 참판에 추증됐고 정려가 세워졌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셨던 박찬익을 비롯해 독립운동 유공자로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 독립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18분들이 계시다. 명문가답게 현대에 이르러서도 판남박씨 종원들은 정치, 재계, 법조계,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계시다. 초대 인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면허 1호를 받은 박기양과 토올의 초대 회장 춘강 박승희가 있다. 박기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비인후과 개업이로 1947년에 창립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하셨다. 공께서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로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줘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당하면서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다. 박승희는 우리나라 근대 연극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1963년 제1회 한국연극상을 수상하셨으며 작품으로는 사랑과 죽음, 산선앙당, 이대감 망할 대감, 아리랑 고개 등이 있다. 박승비는 법률가, 교육자, 국어연구가로서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셨다. 공께서는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했으며 조선어학을 강의하며 정리 확대했는데 이것이 바로 1935년의 조선어학이다. 문학계 거목 박완서도 판남박씨 종원이다.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장편소설 남옥으로 등단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너무도 쓸쓸한 당신, 아주 오래된 농담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대한민국 여성 작가들의 버팀목이 돼주셨다. 1949년 개성 북서쪽의 이구이 고지를 박격포탄을 들고 육탄 공격을 감행하는 작전을 세운 용맹한 10명의 군인을 육탄 식용사라 부르는데 그중 한 명이 구솔공 후 박평서다.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사제이기도 한 박민서는 장애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또 제가 역사를 많이 좋아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국사 시간에 보면은 이제 반남박 씨 좀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 특히 이제 구한말 개화기 시대 때 이렇게 근대화를 주도했던 분들이 반남박 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할 때 특히 내가 반남박 씨고 저런 분들의 후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자긍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상님들이 조선시대 때 실용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사회공헌도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공학도로서 저도 좀 더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서 사회에 많은 공헌도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반남박 씨 종중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반남인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대종중에서는 선조의 위선 사업과 종토 확장에 힘써왔다. 남곽공 후손 박사씨는 상노제를, 오창공 후손 박지원은 화양제를 건립하고 참봉공 후손인 박운수는 거창 신씨 위토를 확장했다. 평도공 사당 역시 참봉공 후손인 박준원이 건립하고 박주수가 중건했으며 오창공 후손 박규수가 이전했다. 숭조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종보, 편람 등도 발행하고 있다. 대종중을 비롯해 많은 소종중에서도 숭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제실과 수련원, 학습관, 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젊은 종인들을 위한 일로는 인터넷 족보 개설 준비와 교양 강좌가 있다. 유경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종인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종중 장학사업으로 부윤공파 종중의 부윤장학회와 남일공 후 온양공 종중 정평장학회가 전도 유망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종중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영재 종원을 양성하기 위해 종토의 조림 사업과 임대 사업을 통한 수익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종중의 인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수익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조묘역 주변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과 문화재 지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반남 문화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800년간 전통을 이어오면서 형식과 명분보다는 실질을 더욱더 추구해 오셨고 충절과 소신 또한 남다르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성 어린 숭배는 물론 후손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현세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섭은 영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시대 변천에 따라 혁신이 필요한 사안은 종인들의 뜻을 모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국 15만 우리 종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훌륭한 문중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명문 가문 반남 박씨.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단지 부와 권세가 아니었다. 충효의예 그리고 민본 사상, 갈고 닦은 학문을 몸소 실천해 역사의 길이 남은 반남박씨 선조들의 삶. 전통의 가치를 되새겨
지킬 것은 지키고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반남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반남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문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